안녕하세요. 사연이 3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누가 알아볼까봐 여기 글 쓰는 곳조차 엄청 망설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언 얻고 싶어서 어렵게 쓰는 글이에요. 학생 때부터 10여 년을 만나다가 부부된 지 5년입니다. 결혼 전부터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아이 하나의 뱃속에 둘째도 곧 태어나요. 둘째를 가지고서부터 부부관계가 없었어요. 첫째 돌보느라 몸이 피곤했는지 계속 염증에 분비물도 많아져서 역 처방도 받고 초음파 보러 병원 갈 때마다 치료도 서너 번 받았는데 남편도 항상 같이 갔었기 때문에 염증이 있으면 부부관계 자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끔 근처 사장들이랑 술 한잔씩 하고 온다고 하는 거 와인 크게 늦게 들어오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날도 그런다기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아침 6시 반에 눈이 다 풀려서 들어와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깨워서 뭐 했길래 아침에 들어오냐고 다그쳤는데 술 먹고 당구치다 늦었다 어쩌고 저쩌고 횡설수설하는 꼴이 수상해서 다시 잠든 사이에 주차장에 내려가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아침에 대리기사 불러서 오는 길에 전화로 누군가랑 통화하는데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여자고 내용을 듣자 하니 그 여자 집에 지갑을 놓고 왔고 이따 찾으러 가겠다. 그 여자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공공이한테는 어떻게 둘러낼 거냐 물으니 남편이 말하길 술 먹고 늦으면 공공이가 대리기사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만 검사하니까 대리비 결제 내역만 확인시켜주면 된다 하며 둘 다 속닥거리는 내용이었어요. 자연스레 내 이름을 말하는 거 보니 아는 이윤이구나 생각이 들고 내비를 뒤져보니 학생 때부터 집안에 온갖 나쁜 일 좋은 일 털어놓으며 가족만큼 가깝게 지냈던 15년 지기 친구가 사는 동네더군요. 그는 1년 전 남편 바람으로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이혼할 당시 몇 개월 동안 새벽 2시고 4시고 밤만 되면 미치게 괴롭다고 분하다고 하소연하는 걸 갓난아이 첫째 돌보려는 수면 부족에 체력이 딸려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핸드폰 붙들고 위로해줬어요. 그러다 이혼하고 나서 저도 없는 남편 가게에 자꾸 맥주 한잔 하왔다며 드나들고 올 때마다 계산은 안 했고요. 한 번은 몇몇 친구랑 같이 또 술 마시러 왔다가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지 혼자 제가 보고 싶다고 새벽 4시에 남편이랑 같이 저희 집에 온 적 있어요. 그 일로 정 떨어져서 남편한테 정색하면서 화냈고 거르로 기분 나쁜 내색은 안 했지만 그 친구랑도 거리 두고 연락 잘 안 했고요. 가끔 내 친구 하면서 연락 오면 답장은 해줬고 막 뒤끝 나쁘게 끄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남편은 그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근이윤을 만났고 밤새 둘이서 술집 노래방 술집을 전전하며 술을 처마시다 마지막엔 편의점에서 맥주랑 안주를 사들고 근처 근이은네 집에 가서 처먹다가 지갑을 놓고 왔다더라고요. 블랙박스 확인하고 내비 확인하고 집에 올라와 깨워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어제 누구랑 뭐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다가 불방 내비 확인하고 통화 내용까지 읊어주니 그제야 무릎 꿇고 잘못했다네요. 그때의 그 뻔뻔한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편 앞세워 근이은 집 근처 찾아갔는데 끝까지 어딘지 기억 안 난다 해서 근이은 가족한테 내색 않고 전화로 주소 물어봐서 찾아갔어요. 연락이 뜸할 때 이사를 했던지라 주소를 몰랐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나 공공이야 하니까 한 3분 만에 문 열어줘서 들어갔더니 모텔 같은 원룸인데 침대 옆 바닥엔 맥주캔이랑 뜯지도 않은 안주를 벗어 제낀 스타킹이랑 속옷들 그리고 굴러다니는 콘 디귿 껍데기 지갑 차으러 왔다니까 침대 밑에서 어기적 꺼내서 주더라고요. 미음 일친 니은 산발에 눈가래 술이 그득그득 차서는 침대에 걸터 하나 고개 숙이고 있는 니은한테 상황 설명해보라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 남편 새끼는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었다며 내불대는 걸면상에 캔 던져버리고 너희랑 나랑 겹치는 지인이 동창 포함 좋기 몇백 명은 될 거고 너희 두 사회 매장시키는 일도 아니지만 이런 더러운 일로 내 새끼들이 남들한테 동정받는 거 싫고 아빠 엄마가 둘 다 불륜해 쓰레기인 오늘 일은 네 부모한테도 뻥긋 말고 귀 죽은 듯 살라고 했어요. SNS고 어디고 네 소식 내기에 들리면 네 자식 말기 알아먹을 때쯤 부모 니은 놈이 어떤 짐승들인지 다 까발릴 거라고 나랑 겹치는 지인들하고도 연 끊으라고요. 두 니은 놈 머리채라도 뜯어놨어야 되는데 뱃속 액이 잘못될까봐 많이 참았어요.
그 후에 근이은은 쥐 죽은 듯이 사는지 어쩐지 SNS도 다 차단했고요. 남편 새끼는 차키며 지갑이며 목걸이 반지까지 뺏어서 거지꼴로 내보냈고 한동안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울며불며 빌었고 지 새끼를 보고 싶다고 어린이집 근처에서 기웃거리고 꼴값을 하길래 집에 들어와서 돈 버는 기계로 살라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신기 건드리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숨소리도 안 들리게 살으라고 했어요. 지 자식은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 봐서 그냥 시원도로 살자 생각했어요. 뱃속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무한테도 친정에도 말 못했어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며칠을 울면서 지냈는데 첫째가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한 걸 스스로 느꼈는지 눈치도 보기 시작하고 잠꼬대로 서럽게 울기도 하는 거 보면서 내세이한테 못할 짓 하는구나 싶어 마음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잘 참고 지내다가도 울컥울컥 분해서 미치겠고 잘 살고 있을 그 니은을 생각하니 억울하고 하루하루 마음이 지옥 같고 요즘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니까 남편 세일이 슬슬 기어오르고 난 배신감에 치를 떠는데 지는 속 편하게 쳐웃는 얼굴 보고 있으면 골로 보내버리고 싶고 그러다 또 한바탕 싸우고 울다 지쳐서 몇 날 며칠 무기력 중에 빠져서 잠만 자고 싶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2달째예요. 태교는커녕 매일 나쁜 생각만 하는 엄마라서 애기한테도 죄책감 들고요. 우리 가족 화목한 게 최고다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알뜰하게 살았고 남편도 저도 둘 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적응하면서 부모 도움 없이 서로 의지하며 일군 가정인데 10수년 노력이 다 부질없고 허망해요. 애기들 생각해서 그냥 무늬만 부부로 살자 생각해도 앞으로 계속 의심하며 의부증 환자처럼 살 것 같은 제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날 그 끔찍했던 시간이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차라리 돈 주고 모르는 여자랑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용서가 안 되고 죽을 만큼 배신감 들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상대가 하필 왜 근이은일까? 지도 겪어봐서 뻔히 아는 고통일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고요. 근이은은 그 당시 상황 설명해보라는 저한테 말 한답이 없었다가 늦은 밤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며 믿어달라는 문자 한 통 보냈었어요. 누굴 바보로 아는지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과롭습니다. 추가 오늘 하루 종일 댓글들 모두 읽고 또 읽었어요.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만큼 추잡한 일이 내 인생에 생길 줄이야. 저도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멍청한 니은 미련한 니은 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동안 육아나 집안일에 있어서 주변 남편들 그 누구보다 잘해줬고 은혜 관해선 저보다 더 알뜰한 사람이었어서 여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는데 근이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도 친구들이 뒤에서 다 욕할 만큼 허세 쩔고 이니은 저니은 욕하는 상또라이였어요. 결혼하고도 육아나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상전세일이었는데 근이은은 허구한 날 제 남편하고 지 남편 비교하기 바빴고요. 육아 잘 분담해주고 가정적인 건을 부럽다고 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출산학원을부터 다녔기 때문에 서로 가정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이은 집 찾아갔던 그날 문기적대면서 엄청 늦게 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속옷의 콘 디귿 껍데기들은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뒀을까요? 나 같으면 아무리 술이 덜 깼어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런 것부터 치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이은이 일부터 그랬을 수도 있었던 생각이 자꾸 들고 근이은이 원하는 게 니네 가정도 박살나봐라 하는 신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하는 생각에 덮어주려고 했던 마음도 컸어요. 여기 글들 가끔 읽으면서 지 팔자 지가 꼰다고 엄청 답답하다 생각한 적 많았는데 그 팔자 꼬는 이은이 전해요. 재산 관련해서는 걱정해주시지 않아도 될 상황이에요. 결국 헤어지는 상황이 와도 저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게끔 해놨고요. 갈라설 때 서더라도 상담치료라도 해보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고 끝내도 끝날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시고 욕해주시고 토닥여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여기 이렇게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명치가 조금 후련해진 기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1. 우연히 읽게 됐네요.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할게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의 후과는 인생의 엄청난 시련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혼을 권유하시는 분들의 감정적인 느낌은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남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면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면서 접어두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세상 남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기회가 되면 그런 짓 하려고 해요.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고 본능을 해결하려고 해요. 더구나 여자의 유혹에는 누구도 자신있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죽는 날까지 철이 안 든다고 하잖아요. 힘드시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하세요. 지혜롭게 해결하세요. 감정을 조금씩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2. 니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수록 주변 친구들을 멀리하세요. 좋은 친구보다 안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꼬입니다. 남편,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다 보면 기억에서 흐려지고 애들 크는 거 보면 잘 참았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3. 친구 마음속에 순이의 가정에 대한 시기 질투가 깊숙이 도살하고 있었네요. 속옷도 콘돔도 안 치운 것은 네가 어쩔 건데 이혼밖에 더 할 것 있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간녀가 바라는 게 아닐까요? 우선 순이의 마음 다스리기가 먼저입니다. 남편의 잘못이 크지만 순이의 친구 올가미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정적이고 성실해도 여자가 벗고 달려들면 피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끼가 있고 질투심이 많고 이혼 여고, 가정환경을 잘 알고 바람피우기 최적 조건의 환경이었네요. 우선 육아에 힘쓰고 경제권을 확보했다니 최소의 용돈만 주고 추이를 보세요.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4. 이게 참, 차라리 그 현장을 눈으로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현장을 봐버려서 더 힘드시겠어요. 만약 갈라서게 되시면 주변에 소문장 내세요. 결국 그년놈들 같이 살게 되겠지만 왕따처럼 살아가겠죠. 5. 친구라는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상한 놈 만나서 개고생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친구녀는 스스로 걸레라는 걸 인정한 거라서 그렇게 걸레처럼 살 겁니다. 힘내세요. 6. 이혼하면 아이들 문제 발생 또한 본인도 이혼녀 딱지붙고 재혼해서 살면 뭐 별거 있나요? 남편 바람나서 이혼한 여자분들 말 참고 덮고 살 걸 이혼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현실 남편 반성했으면 과거는 과거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7. 상간녀와 남편 놈같이 살 건가? 이런 일 가끔 생기는 사건 너무 신경 예민한 건 아닌가? 효인도 부부로 산다고? 그렇게 미치고 죽고 싶을 정도라면 정신분열증 생길 수도. 목숨은 한 번뿐 차분히 생각하며 자신의 연행과 행동도 되돌아보면 어떨까? 지금 사연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일방적이니까. 8. 사람의 내면은 생각보다 유혹에 약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동정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 수행 등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나 자신도 다른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욕을 했지만 내 자신을 알고 지금은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클수록 밉지만 그 사람은 더 사랑이 필요할 만큼 불쌍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치면 좋을 것 같아도 나 자신이 병이 생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시고 또 바람 피울까 염려 하늘에 맡기고 편한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시면 마음의 상처가 좋아지리라 여겨집니다. 고 맞아요. 나는 65세 됐지만 옛날이 생각나네요. 남들을 1년 반 되면 잊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5에서 6년 갖는 것 같아요. 미친년 지가적 파탄 나면 되지 왜 잘 사는 친구 가정 깨려고. 타나스니님 절대 이혼은 하면 안 돼요. 어느 놈하고 살아도 남자란 동물은 이런 일 꼭 한 번은 지나간답니다. 단순히는 가까운 친구년한테 당해서 더 속상하겠지만 친구년이 착한 남편을 꼬인 거니깐 세월이 약입니다.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10. 그 친구년이 질투로 그런 거니 가서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이제 신랑 용서했다고 얘기하고 서로 잘 살거니 너는 그지처럼 원룸에서 혼자 이놈 저놈하고 살아라 하고 나오시면 리마도 좀 풀릴 것 같네요. 그리고 신랑도 너무 오래 쥐잡듯 잡으면 튕겨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도 행복하지 않고 또한 인가정까지 불행해져요.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남편분과의 좋았던 추억도 있어 올 텐데 남편분하고도 분이 옛 추억 장소에 가셔서 새로운 미래를 다시 그려보세요. 그 전에 꼭 신랑에게 미리 말해서 그 나쁜 년 귀싸대기는 꼭 때려고 싶다고 그래야 어느 정도라도 화가 풀리겠다고 얘기하시고 꼭 싸대기 시원하게 날리시고 행복한 가정 만드시면 먼 훗날 그냥 한낱 스쳐간 일밖에 아닐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11. 제 주변에 그런 똑같은 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생긴 50대 중반의 간호조무사년인데 지가 못나서 지남편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하고 원룸에 살면서 집딸을 내 집에 맡기고 제 아내와 언니 동생 하면서 술 마신다고 불러내놓고 술 먹는데
전화 오는 거 싫다고 전원을 끊놓게 하고는 장장 1년을 집사람을 외박시키더군요. 그걸 뭐라고 했다고 내 집에 닭도리탕 해와지고 집사랑하고 새벽 2시까지 술 처먹더니 집사람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을 때 아들이 알바 나가 있는데 전화와 문자로 엄마가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나는 그날 둘이 밤새 술 먹는 꼴이 보기 싫어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워서 유치장에 감금을 당했는데 왜? 내가 수갑 차고 끌려왔는지 알지도 못했고 내 집에 못 들어가고 집과 집사람에게 긴급 접근 금지당했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에게 어찌 된 건지 설명을 해보라 해도 자기도 취해서 잘 모르고 며칠 뒤에 집으로 경찰서에서 긴급체포 사유서라고 집에 송달서가 와서 보니깐 내가 매일 집에서 집사람을 죽을 정도로 패고 집사람과 내 아이들을 가스선을 잘라서 살해한다고 매일 협박을 했다고 그년이 증인이라고 허위로 경찰들에게 당일 진술한 게 제가 체포당한 이유라니 그 종이 들고 집사람하고 아들한테 내가 진짜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고 집사람 데리고 지구대 경찰서에 허위사실이라고 가서 애기를 해도 증인 진술이 그렇다고 집안일을 집에서 해결을 하지 왜 바깥으로 나오게 했냐 하고 조서를 따로 받고 꾸밀 때도 집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다. 고했고 나도 지난 1년간 사연을 애기하고 억울하다고 하니 경찰이 집사람이 1년간 상관하고 다니게 아닌가 의심도 해보라고도 하고 집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고 내가 자다가 끌려갔을 때 내 개인 소지품도 없어졌고 경찰이 훔쳐갔던지 그년 간호조무사년이 훔쳐갔던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때 출동한 경찰 중 하나가 상간남이라서 그것들끼리 짜고 작전을 했는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나도 모릅니다. 그때 일로 나는 하지도 않은 일로 전과자가 됐고 집사람은 그년과 인연만 끊었는데 나보고 무고소송은 하지 말라고 합디다. 억울함만 내 몫이고 1년 동안 간호조무사년이랑 술 먹는다고 어디서 외박을 했는지는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있어서 저는 모릅니다. 지가 못나서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당했다고 잘 살고 있는 남의 가정을 그렇게 더럽게 깨려고 한 그런 미친년도 있더군요. 사연이 친구도 똑같은 그런 년이었을 겁니다. 너무 두서없이 썼는데 사연을 들으니 이렇게 주저리 썼습니다.